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인구 중 80%가 통장에 1천만원도 없다 합니다. 모두 빚이고요.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옛날 영상인데 사실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80%가 넘는 사람이 1천만원도 없다, 이건 너무 오반 것 같고, 근데 사실 80%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10명, 8명이 1000만원도 없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근데 10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건 맞아. 80%면 거의 대다수잖아. 맞잖아요. 대다수가 1000만원도 없다고.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근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 1000만원도 없으면 1억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1억도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뭐 요즘에 1억이 돈이냐?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1억 가지고 뭐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가는데,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 뭐하러 아득바득 1억 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1000만원도 없어. 아파트가 뭐라고? 1인 가구 늘어난 추세에서 빚 좋은 개살구라. 근데 그 1인 가구 늘어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1인 가구들이 돈을 못 모아요. 1인 가구들이 돈을 진짜 못 모읍니다. 왜 1인 가구들이 돈을 못 모으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는 벌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한 220만원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위 소득이라면 1인 가구 100명 있잖아. 100명 중에 50등. 딱 중간이 220만원. 그 세금 때문에 200만원이에요. 그 200만원보다 아래로 버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야.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 이상이라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못 벌어요. 3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근데 1인 가구 특징이 또 뭐냐면 절대 다수가 월세예요. 월세.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지방보다는 그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몰빵되어 있어요. 네, 많이. 그리고 수도권은 또 중요한 게 물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월세나 음식값 비싸죠. 그리고 1인 가구분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죠. 그러다 보니까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못 모아요, 이게.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인 가구분들 중에 좀 악착같이 돈 모으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원래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통장 까보면 처참할 거예요, 이게. 돈은 버는 건 맞는데 모이는 게 없어, 이게.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백수보다 일하는 게 낫지. 그래도 어떻게 나 먹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난 빚을 안 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돈을 제대로 못 모으고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앞으로 돈 필요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다 물가 올라가면 누가 힘들까요? 돈 좀 모아놓은 사람이 힘들까요?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이 힘들까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발생한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지방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착각을 하는 게 지방에 문제 있고 서울 수도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많아. 오히려 강력사건이나 그런 이제 생기는 범죄는 서울이 월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인구가 많다고 해도 진짜 많이 일어나요,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에 적응 못해가지고 서울의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뭐 노숙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빚이 많이 진다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모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벌었으면 그걸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모으는 돈의 가치를 좀 무시한다는 거죠. 하찮게 여긴다는 거지. 그렇게 하찮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어떻게 힘든 시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물가 올라가면 누가 타격을 볼까? 앞으로 일자리 감소하면 누가 타격을 볼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웃긴 게, 어차피 부자도 못 되는데 돈을 왜 악착같이 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띨빵한 겁니다. 띨빵한 거야. 초등학생 수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차피 부자 못 됩니다. 어차피 일반 보통 사람 태어나서 부자 못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돈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돈 때문에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거나 돈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거나 그런 일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1인 가구 사는 분들이 왜 힘들어요? 뭐 몇천만 원, 몇억이 없어가 힘듭니까? 아니죠. 당장 월세 내기 힘들어서, 당장 공과금 내기 힘들어서. 뭐 집에 뭔가 고장 났어요. 그럼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수리하면 그 수리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못 고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돈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앞으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우리가 날 거 예상하고 교통사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 걸릴까 알고 암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한 명도 없죠. 아니면 우리가 뭐 집값이 오를 거다, 이사할 거다 예상하고 이사 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월세를 사는 거 불안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월세를 산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방 빼서 이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를 자주 가죠, 여러분. 물론 아파트가 비싸긴 한데 꼭 아파트가 집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말고도 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 근데 사람 너무 아파트만 받아보니까 문제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내 보금자리 마련해야 돼. 뭐 시외곽이라 하더라도, 연식이 좀 된 집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나이 먹으면 이사 가는 것만 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사 자주 가지, 맞잖아요. 뭐 새로운 동네 가서 적응한다는 그 설렘 때문에. 근데 계속 이사 가잖아. 그러면 내가 정하려고 하면 또 짐 싸서 이사 가야 되고. 그것도 일이야, 여러분. 월세 산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짐 싸가지고 또 옮기고, 짐 싸서 또 옮기고, 짐 싸서 또 옮기고, 이거 반복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잖아. 불안불안할 거 아닙니까? 내 집에다 뭐 마음대로 뭐 못도박지도 못하고, 뭐 도배도 못하고. 언젠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담이 시달리게 되는데 상관없습니까? 아무튼 뭐 지금 젊은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도 능력이고 재산이라고 믿는 인간들, 천지라 대출이든 어쨌든 아파트만 있으면 지들이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에 1000만원은커녕 500도 없고,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 대출빚 갚느라 잔고 아슬아슬 인생들 널리고 널립니다. 빚도 능력이라고요. 그 빚도 능력이라 하신 분들 왜 안 들어올까?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창 영끌이나 이제 비트코인 인기 많았을 때, 한 4년 전이죠. 2020년. 그때 뭐 비트코인 재미 보신 분들 와가지고 자랑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기 5천만원 벌었다고. 근데 그분들은 안 들어와요. 그분들 맞으려면 지금 한 4, 5억 벌어야 되는데, 과연 4, 5억을 벌었을까? 아니면 날려먹었을까요? 근데 막상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날려먹은 사람이 들어와요. 날려먹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 하소연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왜? 빚도 능력이라면서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며. 근데 빚지는 게 능력이라보다는 빚이 지고 나서 제대로 감당하고 그 빚을 다 갚아야 능력 아니에요? 왜냐, 돈 모으는 것보다 대출 갚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뭔가 많은 빚을 져가지고 이걸 갚는 분들이 소수예요, 소수. 몇 명 없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제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양심불량이 되어가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빚도 능력이란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채무를 감당한 사람들 중에 정말 앞가림 잘하고 살면서 문제가 없고 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없죠,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나쁜 짓 저지르고 하는 사람은 다 빚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왜 보면 그런 재산범죄 있죠. 뭐 그런 좀 강력범죄 같은 거, 뭐 은행 강도나 아니면 납치 같은 거, 옛날에 유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빚 때문에 일어나. 빚 갚으려고. 이래가 빚 갚기 힘드니까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목돈 챙겨서 빚 갚으려고. 뭐 지금은 그런 범죄 많이 없는데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 잡아가지고 인터뷰하면 뭐라 그럽니까? 왜 이런 범죄 저질렀으니까 물어보면 빚이 너무 많은데 내 혼자서 못 갚아서 이런 일 벌였습니다. 보통 그런 거 많았잖아요. 사회의 어떤 나쁜 문제 그런 것도 보면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빚 많이 진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럼 뭐 지금 빚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있잖아요. 빚이 많다 이러면 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 할 겁니다. 옆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거든. 맞잖아요. 앞으로 내가 빚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손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 앞으로 사회 갑박해지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우리는 사람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신문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대출금 많이 있고 빚이 제대로 못 갚는다. 신분이 안 좋다 이러면 연락을 안 한다거나 만나면 피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야 사람들 야박하네 치사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죠. 아무튼 앞으로는 빚 늘리시면 안 됩니다. 빚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빚진 사람들이 갚아나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가 빚져가 투자하겠다 뭐 자연가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잘 지키시고 이제 일 벌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